안녕하세요. 자유의 코신상입니다. 지난번에는 권도현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루나와 테라사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루나 테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당연하게도 실증 담보물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존재하는 1달러를 담보로 잡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USDT의 경우 그 투명성은 보장이 안 되지만요. 어찌됐든 이들은 보고서를 분기별로 또는 본인들이 설정한 기간에 따라서 내고 있고 USDC는 정식 기관인 SEC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 안전한 것이죠. 하지만 루나와 UST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이 이게 실증물이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불안하게 떠받치고 있던 상황이었죠. 또 다른 문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크립토가 돈을 벌 수 있는 창구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투자 심리와 포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죠. 문제는 이것이 당시에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당시 이 일로는 충분히 욕심이 생길만 했습니다. 그리고 루나 테라 프로젝트가 폭락할 시점이 2022년 5월인데 이 당시에 하락장이어서 나만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붕괴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든 나타날 수 있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여러분도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경고도 좀 듣고 돈만 벌어주면 된다라는 기준을 좀 버려야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루나 테라 사건은 안타까운 사태였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큰 교훈을 줍니다. 당시 관련법이 없어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기 어려웠죠. 탈중앙화 내러티브에서 시작한 산업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탈중앙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피해자를 구제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심사나 물량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도 정하겠다는 것이었죠. 또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의 속도를 올렸다고 하네요. 국내 5대 거래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약을 만듭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주요 5대 거래소가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라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닥사인 것이죠. 즉 테라 루나 사건은 중앙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도권의 눈치를 이제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문제점과 여파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매도 세력 의혹이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덱스풀 작업 중 디패깅된 사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루나 파운데이션이 UST를 매수하면서 1달러로 올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디패깅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해서 엄청난 UST 매도 물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UST는 가격이 0.4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연달아 이어진 공격이 계획되지 않았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공매도 세력이 UST를 통해 대규모 이득을 보고자 허점을 파고들어서 고의적으로 대량의 UST를 매도했다는 설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타난 사실은 없어서 설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으로는 여러 큰 기관들이 추정되었는데 이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미국의 헤지펀드사 시타델 증권도 언급이 되었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건 정말 카더라인데 거래소에서 일하셨던 어떤 분은 그 공매도 세력이 뭐 블랙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짧은 믿거나 말거나니까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또 다른 의혹은 권도영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지금 권도영의 혐의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는 앵커 프로토콜이 폰지 사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투자 전문가가 권도영에게 이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고 묻는 트위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못하죠. 추가적으로 테라폼랩스가 4월에 구매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UST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했지만 권도영이 잡힌 지금까지도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즉 명확한 이자 지급 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와 너무 비교되는 이자율은 당연히 이런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죠. 이거에 관해서 빠르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루나와 테라가 폭락할 때 돈을 번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빠르게 기회를 보았던 사람들인데요. 거래소 간의 차익 발생을 확인하고 떨어지는 도중에도 거래를 해서 이익을 번 것이죠. 또 출금이 막힌 곳을 파악하고 아직 풀린 곳만 찾아서 거래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다면 이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최근에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기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총리가 테라폼 레스의 초기 투자자였다는 기사입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연루되었다면 꽤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파이치 총리는 투자는 했으나 그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의 회사가 투자한 것이라고 변하고 있고, 또 본인이 정보를 흘린 까닭에 권도영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인터폴 적색 수배 기간에 그가 권도영이랑 만난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쉽게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총리는 몰랐다고는 하지만 뭐 그럴 리가 있겠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빨리 의혹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루나 사태, 이번 편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최근에 권도영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부디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분들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날이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